매주 수요일은 고아원 봉사활동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몇 달 전 시작한 일이었는데요. 제가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유,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듣던 중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애들도 선생님을 많이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요? 네,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우리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선생님이 자신들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걸 잘 아는 거죠.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전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가끔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제대로라니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봉사 오시는 분들이 선생님만큼만 해줘도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은 첫인상부터가 마음씨 좋아 보이는 푸근한 분이셨습니다. 10년 넘게 고아원을 운영하셨다고 들었어요. 물론 그전부터 고아원에서 교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신뢰를 받아 원장으로 임명돼 일하신 지가 1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도 왠지 다른 곳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사나 생활 지도사 선생님들도 늘 웃는 모습이었고요. 선생님, 이번 주 새로 들어온 아이가 있습니다. 다른 원에서 온 친구인데 아직 낯설 거예요.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해요.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 서너 명의 아이들이 새롭게 입소를 했었습니다. 부모가 사고로 갑자기 고아가 된 아이도 있고 친권자에게 학대당해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어요. 전담교사가 맡아서 특별히 돌봤는데 저도 언제부턴가 돕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아이들 마음을 제가 잘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비슷한 아픔을 저도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혜원이라고 7살이에요. 눈이 크고 예쁘더라고요. 전담 선생님이 새로운 아이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한글 등 간단한 공부를 도와주는 봉사를 했어요. 아이들과 직접 대화할 시간이 많았죠. 혜원아! 공부방에 들어가기 전 전담 선생님은 휴게실에서 놀고 있는 한 아이를 불렀어요. 혜원이라 불린 아이는 우릴 바라봤는데요. 순간 전 깜짝 놀랐습니다. 소은아. 죽은 제 딸 소은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딸 이름을 부르자 옆에 서 계시던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황급히 아니라면서 얼버무렸는데요. 아이가 가까이 다가오자 더 놀랐습니다. 혜원이란 그 애가 제 딸 소은이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아니야, 소은이일 리가 없잖아. 전 아득해지려는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잠깐 휘청했어요. 선생님, 얼굴이 백지처럼 하얘요. 어디 아픈 건 아니시죠? 딸 소은이를 닮은 아이 때문에 놀랐다는 게 얼굴에 나타났었나 봅니다. 선생님이 어디 아프냐고 물었어요. 제가 빈혈이 좀 있어서요. 약 챙겨 먹는 걸 아침에 깜빡했더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책 읽어주기 수업은 좀 쉴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럴 순 없죠. 이젠 괜찮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괜찮다고 얼른 수습을 한 뒤 소개받은 혜원이를 데리고 공부방으로 가서 아이들과 책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혜원이는 책을 읽어주는 내내 절 빤히 바라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면 웃는 모습이 딸 소은이 그대로였습니다. 혜원아, 책 읽기 재밌었어? 네, 선생님이 읽어주시니까 더 재미있었어요. 어쩜 말도 그리 예쁘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소은이도 제가 책 읽어주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혜원이도 재밌다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다음엔 더 재밌는 책 골라올 테니까 기대해. 선생님, 내일도 오세요? 왜? 내일도 왔으면 좋겠어? 네. 이번 주에 들어온 원생답지 않게 혜원이는 사람들을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이 부탁대로 다음 날도 올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혜원이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쭈뼛거리며 머뭇거렸습니다.
왜? 선생님한테 할 말 있어? 할 말 있냐는 제 물음에 혜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얘기야? 뭐든 괜찮으니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전 뭐든 말하라고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혜원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제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줌마는 하늘 날아간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3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늘 날아간 엄마랑 제가 똑같이 생겼다뇨. 혜원이도 죽은 제 딸과 똑같이 닮았는데 말입니다. 서은아. 혜원이 말에 울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또 딸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제 뒤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원장님이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혜원이와 제가 나누는 얘기를 다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혜원아. 원장님은 울음을 멈추질 못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 전 어리둥절했고 전담 선생님은 당황해서 혜원이를 데리고 갔어요. 혜원이가 사라지자 원장님은 아예 펑펑 울더군요. 원장님. 원장님은 눈물을 훔치며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전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 들어갔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괜찮냐는 제 말에 원장님은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울더라고요. 죄송해요. 전 울고 있는 원장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줬습니다. 아유, 제 별명이 수도꼭지예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 눈물이 그치지 않아서 선생님한테 괜히 피해를 끼쳤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원장님은 제게 피해를 끼쳤다면서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피해라뇨? 그런 말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되는데 이거... 원장님이 뭐 로봇인가요? 우는 모습 보일 때도 있죠. 전 민망해하는 원장님을 달랬어요. 그리곤 왜 울었는지를 물었죠. 그런데 왜 우셨던 거예요? 제가 혜원이 엄마 닮았다는 말에 우셨던 것 같은데. 네? 혜원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전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왜 우신 거예요? 아, 그게... 제가 이유를 묻자 당황하시더군요. 그냥 누가 좀 생각이 나서요. 이전에 우리 고아원에 혜원이 닮은 애가 있었거든요. 혜원이 닮은 애요? 누구요? 선생님은 모르실 겁니다. 자원봉사 오시기 전에 있던 아이였으니까요. 왠지 거짓말 같았습니다. 제가 캐물으니 황급히 둘러대는 듯 했어요. 이거 제가 선생님 시간을 너무 뺏었네요. 가보셔야 할 시간 아니신가요? 원장님은 제가 가주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원장실을 나왔는데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찝찝했습니다. 죽은 딸 소은이를 꼭 닮은 혜원이라는 아이와의 만남도 그렇고 그 애가 했던 얘기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줌마는 하늘 날아간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혜원이가 제가 했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원장님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은 절 더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소은이가 살아서 돌아온 것 같더니 그게 말이 돼? 퇴근한 남편에게 고아원에서 있었던 얘기를 했더니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도 알지. 소은이 아니라는 거. 근데 소은이랑 똑같이 생겼다니까? 근데 혜원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누구? 혜원이? 소은이 닮았다는 아이 말이야. 걔 이름이 혜원이라고. 글쎄 혜원이가 날 보고 하늘 날아간 자기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어. 이 정도면 우연치곤 정말 이상하지 않아? 애 말이잖아. 죽은 엄마가 그리워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아니라니까. 가끔 나한테 죽은 엄마 생각이 난다는 애들은 있었는데 하늘 날아간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 한 건 혜원이가 처음이었다니까. 당신 애들한테 너무 감정이입해서 그래.
당신이 혜원이를 못 봐서 그래. 진짜 우리 소은이 그대로였어. 그리고 원장님 행동도 이상하잖아. 거기서 왜 오냐고. 안 그래? 혜원이 닮은 애가 생각나서 웃었다면서. 그냥 하는 말인 것 같고 뭔가가 있는 것 같단 말이지. 당신 피곤해서 그래. 장모님 생신 준비니 뭐니 하면서 요즘 바빴잖아. 그래서 예민해져서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남편은 과민 반응이라면서 얼른 자자고 했습니다. 과민 반응 아니라니까. 원장님 행동 진짜 이상했다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 자자, 여보. 소은이가 틀림없는데. 혜원이란 애 7살이었다면서. 우리 소은이 살아있었으면 이제 9살이라고. 알지. 내가 엄마인데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소은이 아니라고. 알아. 안다고. 조금만 생각해도 딸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오다뇨. 그게 말이 됩니까? 머릿속으론 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했습니다. 딸 소은이가 더 보고 싶어지더군요. 엄마, 엄마. 그래서인지 그날 밤 소은이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딸은 애타게 절 불렀어요. 절 찾는 소은이를 향해 엄마 여기 있다고 저도 애타게 불렀는데요. 딸은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소은아,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나 버리고 어디 간 거야? 엄마. 소은아, 엄마 여기 있다니까. 소은아. 딸은 제게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전 그런 딸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쳤는데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소은아, 가지 마. 엄마 여기 있다니까.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소은이 모습이 갑자기 혜원이로 바뀌었습니다.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혜원이가 절 바라봤어요. 엄마, 엄마가 왜 날 못 알아봐? 그러더니 다시 얼굴이 소은이로 바뀌었습니다. 소은아, 소은아! 딸 이름을 부르다 잠이 깼어요. 당신 또 소은이 꿈꿨어? 베갯잇은 땀과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꿈에 울면서 소은이가 날 찾더라고. 한동안 꿈속에서 나타나지 않던 딸이었는데요. 그날은 오랜만에 절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절 찾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당신 낮에 그 아이를 만났던 게 마음에 남았었나 보네. 꿈은 꿈일 뿐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더 자. 남편은 꿈은 꿈일 뿐이라고 했지만 전 신경이 쓰였어요. 갑자기 딸이 꿈에 나타난 것도 그렇고 절 찾으면서 엉엉 울던 모습이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봉사하는 날도 아닌데 어쩐 일이세요? 혜원이를 좀 보러 왔어요. 제가 혜원이를 보러 왔다고 하자 어쩐지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혜원이는 갑자기 무슨 일로?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뭘 물어보시려는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아이들 말 한마디도 조심하셔야 한다는 걸요. 원장님은 혜원이를 만나 확인할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별건 아니고 어제 저한테 한 얘기에 대해 자세히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어제 얘기라면 혹시... 네, 혜원이 제가 죽은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아, 네. 그거라면 굳이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 중엔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혜원이 지금 원에 없습니다. 혜원이가 여기 없다고요? 어딜 갔는데요?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원장님은 혜원이를 만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혜원이가 어디를 갔냐는 제 무릎에 답을 피하더군요. 선생님, 어제만 해도 저랑 책 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 사이에 안 보이다뇨? 뭔가 혜원이한테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요?
제가 따져 묻자 원장님과 선생님은 곤란해했습니다. 혜원이 돌아오면 연락드릴게요, 선생님. 전 혜원이가 돌아오면 연락주겠다는 약속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원장님과 선생님들 태도가 수상하기만 했습니다. 사정이 있다잖아. 원장님이 책임자인데 아무렴 애한테 나쁜 일이라도 했을까봐. 당신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수상하다는 제 얘기에 남편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원장님이나 선생님 표정을 못 봐서 그래. 분명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고. 뭔가 숨겨야 했다면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일주일에 한 번 봉사 가는 당신하고 매일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하고 입장이 같을 수 있겠어? 게다가 고어원이라는 상황상 민감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수상하다는 거잖아. 당신 한 번씩 뉴스에 고아원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 나오는 거 못 봤어? 그건 진짜 맘먹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얘기고. 원장님 좋은 사람 같아 보이던데? 아이들한테 헌신적이고. 고아원 자원봉사를 하기로 하면서 남편도 원장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과 전 딸을 사고로 잃은 사연을 원장님한테 얘기했었더랬죠. 아휴, 정말 큰일을 겪으셨네요. 듣는 제가 마음이 다 아픕니다. 원장님은 우리 얘기에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식은 마음에 묻는다는 말 사실이더라고요. 그런 아픔이 있는데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더 감사하죠. 소은이에게 못다 준 사랑 여기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첫날 남편과 함께 인사를 드리면서 다짐했었습니다. 딸에게 못다 준 사랑, 그곳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고 말이죠. 원장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시곤 봉사 갈 때마다 절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혜원이 사건을 겪고 나니 원장님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사람 겉만 봐서 어떻게 알아. 앞에선 착한 척하지만 뒤에서 딴짓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원장님은 아닐 거야.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던데? 남편은 괜한 오해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오해 아니래도? 한 번 본 당신이 잘 알겠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는 내가 잘 알겠어? 당신 도대체 누구 편이야? 나 참, 편이 어딨어. 난 그냥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서. 됐어. 이 얘긴 그만해. 남편의 편들기에 짜증이 나더군요. 당신 화났어? 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됐다니까. 솔직히 전날 일도 그렇고 절 예민한 사람으로 남편이 몰아붙이는 것 같아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했어요. 당신 화나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당신 말처럼 내가 예민하게 생각한 걸 수도 있어. 나도 미안해. 우리 부부가 결혼하면서 세운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의견이 달라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꼭 그날 안으로 화해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크게 싸워도 말이죠. 그 원칙 덕분에 딸을 잃고 어두컴컴하기만 했던 절망의 시간, 서로를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잃으면 서로를 탓하다 관계가 깨어지는 부부도 있다고 하던데요. 우린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슬아슬한 시간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억지로라도 화해했던 게 돌아보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는 마음을 풀고 누웠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 말이죠. 며칠을 고민하다 구청 복지과를 찾아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서로 갈까도 생각했지만 딱히 증거가 없더군요. 구청 복지과를 찾아가 문제 제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 원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 만날 수 있냐고 말이죠. 전 바로 고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전 봉사하고 가셨는데 또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저야 아이들 얼굴 한 번 더 볼 수 있어 좋죠. 긴장된 원장님 표정을 보니
민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원이 일로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민원 넣은 게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혜원이가 선생님께 들었던 얘기, 사실 혜원이 상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원이 아기 때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엄마 얼굴도 몰라요. 원장님은 혜원이가 아기 때 고아원에 버려져 엄마 얼굴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 말을 혹시 안 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혜원이 아동 기록지를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원장님은 혜원이 아동 기록이라면서 서류를 내밀었는데요. 거기엔 혜원이가 고아원에 입소했을 때의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님 말이 맞았어요. 혜원이는 갓난아기 때 고아원에 버려졌더군요. 자원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엄마였으면 하는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혜원이가 우리 고아원으로 온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있던 곳에서도 하늘나라 간 엄마와 닮았다면서 따르던 선생님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혜원이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아 우리 원으로 옮겼던 거고요. 원장님 설명을 듣는데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혜원이는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로 전 알아누웠어요. 신락 같은 희망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이러다 큰일 나. 병원에 가보자. 어? 남편은 앓고 있는 절 억지로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말이죠. 됐어. 내 병은 내가 알아. 이러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전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거든요. 주사 맞고 약 먹는다고 해서 괜찮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주야, 그러지 말고 다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남편이 얘기를 했는지 엄마가 왔더군요. 힘없이 누워있는 절 보더니 다시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지난번에도 그랬었잖아. 네가 알아서 한다고. 그런데 어땠니? 나 너까지 잃는 줄 알고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알아? 엄마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상담을 받자고 권했습니다. 딸을 보내고 난 직후 그때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아니,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때는 밥도 못 먹고 제대로 자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울기만 했었습니다. 은주야, 너라도 살아야지. 네가 이런다고 죽은 소은이가 살아 돌아와? 당시에도 엄마가 상담을 권했었습니다. 소은이 죽은 건 네 잘못 아니야. 왜 자꾸 자신을 탓해? 그러니까 상담 받으면서 잘못된 죄책감 털어내야 한다니까. 죽은 소은이가 보고 싶은 만큼 죄책감도 컸었습니다. 저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소은인 저와 물놀이를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들어가자. 응? 실컷 놀았잖아. 엄마 힘들어. 남편은 일이 바빠 같이 가지 못했고요. 딸만 데리고 바닷가에 갔었습니다. 찌는 듯한 한여름이라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편안하게 있고 싶었는데요. 딸이 해수욕장에 가고 싶다고 연일 졸랐었거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딸과 함께 바다에 갔던 겁니다. 딸은 연신 파도를 타며 신나했죠. 엄마, 그럼 나 딱 한 번만 파도 타기 하고 올게. 안 돼. 너 혼자 가면 위험해. 여기 튜브 있잖아. 깊은데 안 들어갈 거야.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딸은 튜브를 들고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소은아, 요 앞에서만 놀아야 해. 멀리 가면 안 돼. 엄마 다 보고 있다. 엄마, 알았다니까. 소은은 알았다고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신이 나서 뛰어갔어요. 그게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전 모래사장 파라솔 밑에서 딸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큰 파도가 딸을 덮치는가 싶더니 갑자기 소은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소은아! 소은아! 전 놀라서 바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디에도 소은이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다급한 부르짖음에 근처에 있던 수상 안전요원이 달려왔고요. 사람들도 함께 딸을 찾아줬습니다. 곧이어 해경까지 출동했는데요. 몇 시간 뒤 싸늘한 주검이 된 딸을 데리고 왔더군요. 파도에 순식간에 휩쓸려 갔던 겁니다. 소은아, 소은아. 소식을 듣고 온 남편이 흐느끼면서 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소은아. 전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어요. 여보. 눈을 뜨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여보, 소은인? 우리 소은이 어딨어? 전 딸부터 찾았습니다. 소은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남편이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 서서히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소은이한테 데려가줘. 소은이한테 갈래. 딸에게 가겠다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나 때문이야. 소은이 혼자 바다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다 나 때문이라고. 제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죽은 딸을 살릴 수는 없었죠.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잘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딸이 우는 사진을 보면서 그저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몇 번 까무라치기도 했었습니다. 은주야, 이거 사. 너라도 정신 차려야지. 엄마는 그런 제게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지만요. 자식 먼저 보낸 엄마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더구나 제 잘못으로 소중한 딸을 잃었는데 말입니다. 딸이 죽은 게 그래서 오은주 씨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딸 장례식이 끝난 후엔 거의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밥 먹는 건 물론이고 숨 쉬는 것도 귀찮았어요. 사는 게 다 부질없다 싶었죠. 그런절 걱정한 남편과 엄마는 상담을 권유했었고요. 마지못해 일주일에 한 번 상담사를 만나 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그날 소은이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었다면 내가 같이 갔더라면, 아니, 애초에 바닷가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소은이가 졸랐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바닷가 가고 싶다고? 그렇긴 해도 안 된다고 했어야죠. 위험하다고요. 바다가 꼭 위험한 것만은 아니죠. 여름이면 누구나 한 번쯤 해수욕을 즐기러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두 사고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왜죠? 왜 소은이가 죽은 거죠? 글쎄요. 그 질문이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라는 억울한 말입니다. 상담사가 답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렇게 가슴에 담고 있던 응어리를 풀어내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오은주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주 씨가 용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신을 좀 더 아끼고 믿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거의 1년 가까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고아원 자원봉사를 시작했었죠.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또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겁니다. 상담사는 고아원 자원봉사를 지원했다는 말에 잘했다면서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엄마도 무척 기뻐했죠. 내가 고아원 자원봉사하겠다고 하니까 당신 그렇게 좋아? 그럼 소은이 가고 처음이잖아. 당신이 뭐 해보고 싶다고 한 건. 고마워.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새삼스럽게 왜 이래. 당연히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지. 나 정말 잘하고 싶어. 소은이에게 못다한 거
아이들한테 다 해주고 싶어. 그래, 그렇게 해. 대신 당신 힘 닿는 데까지만. 알았지? 그렇게 시작됐던 고아원 자원봉사였는데요. 혜원이 이를 겪으면서 또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오은주 씨는 왜 혜원이가 죽은 소은이랑 연결돼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거야 딸이랑 닮았기 때문이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세상엔 나랑 닮은 사람이 드물긴 하지만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연결돼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직접 못 보셔서 그래요. 우리 소은이랑 정말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은주 씨, 남편분 말씀으론 소은이와 닮았다고 했던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아닙니까? 그건... 상담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혜원이 말고도 소은이를 그대로 빼닮은 아이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은이처럼 여러 명일 경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상담사의 얘기를 듣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비로소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이를 잃은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소은이와 조금이라도 닮았거나 행동이 비슷하면 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일종의 투사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인지장애일 수 있다고 말이죠. 충분한 애도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주 씨 마음에서 마음껏 슬퍼하고 소은이를 떠나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상담에서 충분히 애도하지 않았나요? 다 회복된 줄 알았는데요. 마음이 한 번 다치면 충분한 거란 없습니다. 비슷한 충격이 가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우린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상담사의 설명에 남편과 전 상담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길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앙금처럼 남아있던 죄책감을 완전히 털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소은이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하지 못했던 이유가요.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게 주된 이유였겠지만 엄마라서 더 죄책감이 컸을 겁니다. 맞아요. 엄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떠오르곤 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절 따르면 따를수록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았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절 따르는 아이들을 보면 행복했는데요. 그런 만큼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죄책감만큼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 은주 씨처럼 곱고 착한 사람을 더 괴롭히죠. 상담사의 지지를 받으면서 제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죄책감과 슬픔을 해결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딸을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픔이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은 아마 평생 짐처럼 저를 따라다닐 겁니다. 다만 이전처럼 죄책감의 또 다른 모습인 자기 연민까지는 나아가지 않게 되었던 거죠. 작은 비바람을 또 한 차례 겪고 맑은 날이 되니 아이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시 중단했던 자원봉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행히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변함없이 절 반겨주셨어요. 원장님, 제가 쓸데없는 오해를 해서 많이 곤란하셨죠? 아닙니다. 선생님 입장에선 오해하실 만했죠. 제 상황을 잘 알고 계셨던 원장님은 괜찮다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미안해지더군요. 이렇게 좋은 분을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뭐든지요. 혜원이랑 제가 얘기 나눴던 날 일인데요. 그때 원장님 펑펑 우셨잖아요. 혹시 그 이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건 오해였다고 하더라도
원장님이 펑펑 우신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내내 궁금했어요. 아, 그때요. 제가 오는 바람에 더 오해를 하셨던 거죠?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원장님이 통곡하시는 바람에 뭔가 있구나 했었거든요. 아휴, 본의 아니게 제가 선생님께 빌미를 제공했네요. 미안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왜 오셨는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혜원이 상황이 너무 마음 아파서 그랬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저럴까 싶어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혜원이 상황이 어때서요? 실은... 원장님은 잠시 머뭇거리셨어요. 혜원이 소아암입니다. 저희 원으로 옮긴 데는 그 이유도 컸습니다. 이전에 있던 시설보단 아무래도 저희 원이 낫다 싶어 옮겼는데 상태가 악화돼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 제가 찾아왔을 때 이미... 네, 선생님이 오셨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갔었어요. 그럼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꾸준히 치료만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비가 워낙 만만치 않아서요.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다 보니 후원자분들 도움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밝고 총명해 보이던 아이였는데 소아암을 앓고 있었다니요. 제가 혜원이 병문안 가봐도 될까요? 그럼 좋죠. 혜원이도 가끔 선생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책 읽어줬던 선생님 보고 싶다고 말이죠. 당장 혜원이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우선 남편과 의논할 게 있었거든요. 뭐? 소아암이라고? 혜원이가 소아암이란 말에 남편도 놀라더군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혜원이가 안 보였던 거래. 아직 7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암이라니. 그래서 말인데 여보. 왜? 혜원이 병원비 도와주자고? 당신 내가 그 말 할 줄 어떻게 알았어? 내가 당신을 몰라? 그럼 그렇게 해. 힘 닿는 대로 해보자. 고마워. 그리고 부탁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힘든 건 아니니까 겁먹지 말고. 혜원이 병문안 갈 때 당신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뭐? 나도 같이 가자고? 당신이랑 같이 가면 혜원이가 더 좋아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알았어. 같이 가. 남편은 선뜻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우린 시간을 내서 혜원이를 보러 갔어요. 혜원아. 그새 혜원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선생님, 혜원이, 선생님 기억나? 알아보겠어? 혜원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나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다는 혜원이 말에 울컥했습니다. 선생님도 혜원이 많이 보고 싶었어. 정말요? 난 선생님이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나보러 안 오나 했어요. 혜원이가 한 말? 네, 하늘나라 간 엄마 닮았다고 했던 말요. 아니야. 그 말이 왜 기분 나빠? 선생님은 오히려 기분 좋았는걸? 그래요? 그만큼 혜원이가 날 좋아한다는 얘기잖아. 안 그래? 맞아요. 혜원아, 오늘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도 데리고 왔어. 다른 선생님요? 선생님 남편인데 선생님이 혜원이 얘기하니까 혜원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어. 전 혜원이에게 남편을 소개해 줬습니다. 혜원아, 안녕? 안녕하세요. 혜원이 선생님한테 들었던 것처럼 정말 눈이 크고 예쁘게 생겼구나. 남편도 혜원이도 서로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정해진 면회 시간만큼
우린 혜원이랑 같이 있다 왔어요. 당신이 왜 소은이를 닮았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혜원이가 소은이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눈이랑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는 게 우리 소은이랑 똑같더라고. 그쵸? 근데 나도 알아. 혜원이가 우리 소은이를 닮은 게 그게 다라는 걸. 이젠 어떤 착각도 안 해.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혜원이를 만났을 때 제 눈엔 딸 소은이와 닮은 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왜 혜원이를 소은이로 착각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여보, 혜원이 병간호 내가 하면 어떨까? 당신이? 당신도 봤잖아. 소아병동에 있는 애들 대부분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근데 혜원이는 간병인이 돌봐준다잖아. 그것도 시간제로. 당신 할 수 있겠어? 병간호 쉽지 않은 일이야. 더구나 소아암은 더 힘들 거라고. 매일 가겠다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서너 번? 그 정도만 가도 혜원이한테 힘이 되지 않겠어? 당신 정말 그러고 싶어? 당신도 봤잖아. 혜원이가 나 보면서 좋아하는 거. 잠들어서도 내 손 놓지 않던데. 혜원이 손 떼내고 나오려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다행히 혜원이는 잠들었는데요. 자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떼놓고 나오려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알았어. 당신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여보, 정말 고마워. 그렇게 해서 혜원이 병간호를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병원비도 감사한데 간호까지.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원장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뭐. 안 그래도 혜원이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선생님 사랑 덕분인 것 같아요. 우연인지는 몰라도 제가 혜원이 병간호를 하기 시작하자 혜원이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울지 않고 주사도 잘 맞았어요. 아유, 엄마가 오니까 역시 다르네. 주사 맞기 싫다고 울고불고 하더니 엄마 앞에선 아주 의젓해요. 우리 아들이랑은 어쩜 저렇게도 다를까? 혜원이 상황을 잘 모르는 환자 보호자 중엔 제가 혜원이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굳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절 많이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제 앞에선 더 씩씩한 척하는 것 같아요. 나중엔 혜원이가 딸이기라도 한 것처럼 대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혜원이가 진짜 제 딸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기더군요. 뭐? 혜원이를 입양하자고? 결국 남편에게 얘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혜원이를 입양하자고 말이죠. 당신도 혜원이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마음에 든다고 다 입양하니? 그거랑 입양은 다른 문제잖아. 뭐가 달라? 나한텐 같은 거라고. 당신 입양이 쉬운 줄 알아?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냐고. 혜원이가 왜 남의 자식이야? 당신 봤잖아. 혜원이가 날 엄마처럼 따르는 거. 그래, 그건 인정할게. 하지만 그렇다고 입양을 해? 당신 혜원이 간호하면서 너무 감정적이 돼서 그래. 입양은 이성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아니야, 나 어느 때보다 이성적이고 신중해. 단순히 혜원이가 불쌍해서 입양하려는 거 아니라고. 아무튼 입양은 안 돼. 당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봐. 어? 혜원이를 입양하자는 말에 남편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전 한 번 더 고민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알았어. 한 번 더 고민해볼게. 하지만 그때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 당신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당신 결정 따라야지. 입양이 뭐 나 혼자 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혜원이를 꼭 입양하고 싶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진행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 묵묵히 곁에 있어줬던 고마운 사람이었으니까요. 너 최서방한테 입양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며칠 후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마 남편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애가 그래?
너 입양이 쉬운 줄 아니? 누가 쉬워서 하겠대? 마음이 그렇게 가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마음이 왜 그리로 가냐고. 너 그이한테 할 만큼 했다. 그러니 이제 병원 가는 거 관둬. 엄마, 혜원이 소아암이야. 암 환자라고.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일인데 엄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니까 하는 거야. 최서방이 오죽하면 날 찾아왔겠니? 왜? 그이가 입양은 죽어도 싫대? 그래서 엄마한테 대신 말해달래? 최서방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사람이니? 그냥 나한테 묻더라.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엄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해.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엄만 그렇게 내 맘을 몰라? 네 맘 아니까 지금까지 두고 보고 있었던 거야. 너도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최서방 마음도 좀 헤아려. 제발. 완강한 건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입양은 안 된다고 펄펄 뛰더군요. 그래서 혜원이 입양은 접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양 얘기가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혜원이를 입양하자고 했습니다.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 말대로 입양하자고. 진짜야? 당신 나중에 딴 말하는 거 아니지? 내가 언제 딴 말하는 거 봤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혜원이를 입양하자뇨. 근데 당신 왜 마음 바꾼 거야? 절대 안 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싫어? 아니, 나야 너무너무 좋지. 나 얼마 전에 혜원이 보고 왔었어. 당신 옆에서 간호하는 모습도. 언제? 왔는데 왜 그냥 갔어? 내가 간 날 하필 혜원이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 의사랑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날이었나 봅니다. 혜원이 상태가 안 좋아져서 혼비백산했던 날이 있었어요. 혜원이를 잃는 줄 알고 얼마나 울었던지 남편은 그 모습을 봤던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우는 거 보니까 저러다 또 쓰러지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 그러다 혜원이가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금방 당신 표정이 환하게 변했어. 그 모습을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꼭 배 아파 낳아야만 자식일까? 저렇게 가슴을 쥐어뜯는데 저 아이가 딸이지 뭐야. 당신 딸이면 곧 내 딸이기도 하잖아. 남편이 마음을 돌이킨 이유가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나 어떻게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났을까? 아마 나같이 복 많은 여자 없을걸? 아니, 다행이네. 그러니 나한테 잘해. 혜원이 입양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병간호를 했던 덕을 봤어요. 입양 심사에서 큰 가산점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선생님과 혜원이 이렇게 될 인연이었나 봅니다. 축하드려요. 원장님과 선생님들도 다들 제 일처럼 축하해 주셨습니다. 혜원인 제가 엄마가 된다고 하니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좋아했어요. 나 얼마나 선생님을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혜원아, 선생님이 뭐야? 이젠 엄마라니까? 엄마라고 불러봐. 지금 당장요? 왜? 싫어? 아니요, 엄마. 뭐야? 왜 넌 빼먹어? 혜원아, 아저씨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 부담되면 천천히 해도 돼. 아빠? 역시 우리 딸, 날 닮아서 금방 적응하네. 무슨 소리야? 혜원이가 왜 당신을 닮아? 날 닮았지. 그래, 그럼 우리 둘을 다 닮은 걸로 하지 뭐. 그렇게 해서 우린 한 가족이 됐습니다. 혜원이 입양을 반대하던 엄마도 손녀가 생겼다면서 좋아하셨어요. 엄마, 언제는 입양은 안 된다면서? 얜? 넌 그 얘긴 왜 또 꺼내고 그래? 그때야 최서방 생각해서 그랬던 거지. 치, 엄마가 싫었던 건 아니고? 뭐, 조금? 얘, 나이 든 사람 치고 입양 찬성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도 혜원이 있으니까 좋지. 그래, 손녀 생겨서 좋네. 입양 그거 어려운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너랑 최서방 하는 거 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이야, 우리 엄마 많이 달라졌는데? 혜원이는 남편뿐 아니라 엄마한테도 곰살맞게 굴었습니다. 덕분에 사랑도 많이 받고요. 병세도 호전돼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혜원아, 준비 다 했어? 시간 다 됐단 말이야. 엄마, 잠시만. 너 진짜 엄마가 미리 준비하라고 했어, 안 했어? 아이고, 애를 왜 닥달하고 그래? 좀 늦으면 되지. 당신이 번번이 그러니까 혜원이가 버릇을 안 고치는 거라고. 아직 애잖아. 때가 되면 다 고치게 돼 있다고. 맞아. 난 이래서 아빠가 좋다니까? 참, 이 집에서 잔소리꾼은 나다 이거지? 당신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 집 대장은 엄마 아니니, 혜원아? 그럼요, 아빠. 엄마가 우리 집 대장이라니까? 뭐야, 둘이 편먹고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아이고, 늦겠다. 두 사람 안전벨트 했지? 출발! 출발! 혜원이는 이제 저보다는 남편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좀 하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선 엄마의 잔소리는 필요한 법이니까요. 혜원이를 키우다 보니 눈과 웃는 모습만 닮았을 뿐 소은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성격도 식성도 달랐어요. 그래도 가끔 딸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자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소은이에게 못다했던 사랑을 혜원이에게 줘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간 딸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제 곁에 있는 혜원이를 아낌없이 후회 없도록 사랑하는 것. 제가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